안녕하세요. 교육 파트장을 맡고 있는 존 리더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문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 과정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커리큘럼을 먼저 보게 되면은 C++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분야하고, 그리고 파이썬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분야,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가능한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고 좋은 곳에 입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꽉꽉 담아가지고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C++이나 파이썬 같은 이런 기술들을 갖고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할 수 있냐라는 궁금증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스마트 팩토리 산업하고 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은 대체로 어떤 종류의 이런 산업들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고 어떤 용어들이 같이 이렇게 있냐면요. 먼저 자동화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자율 공장이라는 개념, 그리고 좀 아시는 IoT, 데이터 관리, 이렇게 총 6가지 이런 분야에 이런 직군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그리고 자율 공장, 그리고 데이터 관리, 이 3가지 분야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C++ 중심, 그리고 파이썬 중심 2가지 수업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산업에서 개발자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MES를 구축하는 분야인데요. MES라고 한다 그러면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의 약자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어떤 공장을 전 자동화, 그리고 전체를 데이터화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로 사실 스마트 팩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흔히 공장에는 이런 생산 라인이 있고,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있고, 생산된 물건이 이제 이렇게 출하가 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전체를 다 전산화를 해가지고 데이터로서 이 공장을 통째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하드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이런 설비, 솔루션 개발자, 이런 다양한 직군의 이런 개발자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공장에는 관리자, 이렇게 공장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장 밖에서 이런 설비 전체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관리자분들이 계실 거고, 관리자분들은 이제 ERP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공장에 있는 인력이라든지 돈 관련된 부분을 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MES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 있는 작업자분들이 보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설비나 이런 생산 장비를 관리하는 데는 또 PLC라고 부르는 장치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C++, 그리고 MySQL, 파이썬, 오픈CV, AI 수업 같은 경우에는 ERP라든지 MES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생산 설비를 제어하고 관측하는 PLC 설비에 대해서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C++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그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사실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1970년도쯤에 나왔지만 오래됐다고 합니다. 1700년도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애플이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들기도 전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산업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자바를 포함해서 현재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부분 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절차 지향 언어라고 하는데요. 좀 옛날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는 C 언어에서 객체 지향 방식이라고 하는 조금 더 이렇게 그냥 개선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적용된 언어로서는 처음으로 보급이 많이 된 프로그래밍 언어여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기준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티오베라는 데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그 티오베가 어떤 산업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언어로 개발이 됐다라는 거를 가리키는 지표는 아니에요. 이 해당 언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기준인데, 티오베를 기준으로 지금 2024년 3월 기준 3위를 하고 있거든요. 2위는 C 언어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C 언어와 C++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C++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절차 지향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 쪽으로, 그러니까 좀 더 하드웨어랑 관련성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진출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뭐 파이썬 같이 요즘 언어로 이렇게 진출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양쪽 다 무리 없이 이렇게 적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C++를 가르쳐 드립니다. C++이 좀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성능하고 안정성, 성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서 많이 쓰여가지고 영상 처리, 그리고 게임, 그리고 인베디드 같이,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적은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분야고, 영상 처리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리소스를 이렇게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분야여서 의료기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머신 비전, 컴퓨터 비전 같은 거를 다룰 때 C++를 많이 씁니다. MySQL을 배우는 이유는 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픈소스라는 의미는 간단히 얘기하면 무료입니다. 무료 데이터베이스여서 부담이 없고, DB 엔진스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얼마나 DB가 이렇게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지 이렇게 순위를 매긴 건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ySQL이 한 10년도 더 전부터 1, 2등 안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이렇게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용으로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렇게 입문을 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MySQL로 수업을 하고요. 근데 MySQL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C++를 사용합니다. MySQL이 공식적으로 그 C++ 커넥터라는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C++를 통해서 SQL문이라는 걸로 MySQL을 데이터베이스를 제어를 할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이런 데이터 테이블을 뭐 생성하고 뭐 삭제하고 편집하고 하는 과정을 C++를 가지고서는 다루게 될 겁니다. PLC는 사실 개발자보다는 전기 산업 쪽에서 주로 쓰이는 장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정확히는 자동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 들어있고요. PLC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거의 약자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로직이 회로거든요. 회로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PLC가 저렇게 제어반 같은 데 들어가 있고요. 작은 규모의 그런 공장 같은 곳에서는 PLC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릴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만 이렇게 구성을 해두는데,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네모되어 있는 이런 장치들이 릴레이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 정도의 이런 PLC 장비를 만약에 릴레이만 갖고 구성을 하게 되면은 500개 정도는 써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장비를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니까 기능을 이렇게 바꾸는 것도 훨씬 더 유연하고 자연스럽겠죠? LD, 레더 프로그래밍이라는 걸 주로 배웁니다. 레더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사다리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레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이렇게 저희도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PLC를 제어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울 거고요. PLC랑 항상 짝꿍을 이루는 게 HMI라는 장치인데요. PLC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면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데이터를 받고 있고 보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PC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긴 한데, 보통은 HMI라고 부르는 이 화면, 작은 이런 화면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화면을 통해서 PLC를 제어하거나 아니면 PLC의 지금 현황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 HMI 관련해서도 따로 이렇게 작화라고 부르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화면을 저희가 직접 디자인하고 그 기능을 PLC와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러한 과정도 저희 수업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PLC랑 HMI 둘 다 시뮬레이터 위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보통 현장에서도 시뮬레이터로 충분히 테스트를 한 다음에 확실하게 됐을 때 그걸 직접 배선을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 과정을 저희가 체험해 본다, 그리고 직접 배우고 다루는 법을 이렇게 습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파이썬인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워낙 많이들 사용하니까 좀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독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잠깐 C랑 C++ 자료 이렇게 말씀드릴 때 봤듯이 파이썬이 지금 압도적인 1위거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활용도가 이렇게 많은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런 이유가 약간 파이썬의 개발 목적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부터가 단순한 문법과 구조를 통하여 빠르게 기능을 완성하는
사용하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 뭐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 수학 하시는 분들,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이 원래 각각 다 사용하는 툴이 있지만 툴에 어떤 제공되는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항상 기능이 한정적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뭔가 데이터를 가공하고 유연하게 사용하고 싶으면은 파이썬 같이 간단하게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파이썬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C++하고 다르게 뭔가 이렇게 하드웨어와 결속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대규모의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언어 아니면 다른 시스템하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되는 추세고요. 하지만 파이썬이 데이터 분석과 AI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야가 또 MES나 ERP 같은 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커리큘럼에서도 파이썬을 다룹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이렇게 유명한 이런 파이썬의 모듈들이 있어요.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유명한 모듈들을 다 한 번씩 써볼 거고요. 서울시나 이런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AI 관련해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고 상관 있거나 아니면 영상 처리하고 상관 있는 AI 이런 모델을 가져다가 사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파이썬 영상 처리 같은 경우에는 영상 처리에 대한 기초도 물론 조금 가르쳐 드리고요. 그리고 AI와 영상 처리를 같이 결부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C++과 파이썬, 뭐 AI, 컴퓨터 비전, PLC,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활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준비가 된다면 좀 다양한 직군에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모든 과목들이 이렇게 어떤 한 가지 직무에 집중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를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율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C랑 C++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사실 ERP랑 MES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또 C샵이거든요. 심화 과정인 만큼 PLC도 좀 실제로 다뤄보고, 그리고 WPF라고 부르는 이런 화면을 그리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주로 써가지고 또다시 영상 처리와 AI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심화관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를 하나만 쓰는 만큼 조금 더 과정이 짧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MES라는 걸 구축할 때 굉장히 많은 분야의 개발자들을 모집을 하거든요. MES 개발자로 지원하실 수 있고요. C++를 사용하는 이런 모션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션 제어, 의료 산업 아니면 이런 공장 쪽에서 이런 불량률을 검출할 때 쓰는 이런 영상 처리 도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개발자, 데이터 분석 개발자까지는 DB도 다뤄보고 파이썬도 다뤄보고 데이터 분석도 해봤으니까 지원할 수가 있고요. PLC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는데요. PLC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HMI와 PLC 두 가지를 이제 주로 보고 C++ 지식을 알고 있으면 우대사항으로 이렇게 쳐주거든요. 그래서 PLC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도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분야로 지원한다 그러면은 흔히 저희가 솔루션 개발자라 그러는데 ERP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MES도 사실은 큰 의미에서는 솔루션이거든요. 솔루션 개발자로 지원하실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해주는 그런 형태의 개발자로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로봇 산업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그 부분도 다 영상 처리 및 모션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렇게 새롭게 나타날 그런 산업도 물론 일자리가 많지만 지금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이 다 해외에다가 스마트 팩토리를 짓고 있고 관련해서도 일자리가 많은 상태고, 2차전지 산업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산업 자체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이렇게 뭔가 제한된 MES 모터 컨트롤러 이런 작은 분야가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는 이런 큰 산업 전체에 지원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따로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딩은 코딩온. 코딩은 코딩온.